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분리했던 경험을 이제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마침 요즘에 저 화면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예전에 했던 그 서비스 분리했던 과정을 브랜치 바이 앱스트랙션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래요.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어떤 이제 사용자가 뭔가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어떤 단계적인 행위를 하고, 그래서 끝까지 안 하면 중간에 끝냈을 때 그 중간까지 한 것부터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저장 성격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 저장 데이터가 차지하는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실제로 전체 관련된 테이블만 딱 보면은 한 70% 80%가 이제 그 데이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끝까지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이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 임시로 저장하는 그 데이터를 DB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공간에 저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다른 공간에 저장한 것에 접근하고 뭐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 서비스로 임시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간 저장 데이터가 실제로는 대부분 필요가 없었고요. 한 0.1%도 채 안 되는 경우에만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저장하거나 그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에 실패해도 영향을 받는 그 비율이 일단 극히 미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분리하면서 얻을 거라고,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이제 했던 건, DB 용량 자체가, 그 테이블이 DB 용량 자체가 확 주니까 이제 백업 시간 같은 게 뭐 단축되는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 한 건 어떤 거냐면, 뭔가 저장하는 서비스가 왼쪽처럼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인서트 다오를 만들고 인서트를 하는 코드였는데, 저 인서트 할 때 이제 임시 저장 데이터도 같이 인서트가 된 거죠. 근데 그 임시 저장하는 부분을 별도 타입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분리를 했고, 이제 기존 코드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템프 데이터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그 템프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제 DB에 그 임시 데이터와 관련된 컬럼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갔고, 그 기존 코드는 저 템프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해서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게 이제 구현이 바뀐 거죠. 기존의 인서트는 그 임시 데이터를 위한 컬럼은 이제 인서트 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 컬럼만 이제 인서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시 데이터를 이제 추가로 저장하는 형태로 일단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템프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바꾸고, 거기에 있던 구현을 이제 DB 템프 데이터 서비스라는 곳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이제 구현을 분리를 했어요. 그 이제 새로운 저장소, 여기서는 이제 파일을 썼는데 로컬 파일에 읽고 쓰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임시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컬 파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따로 만들었고, 그 서비스를 호출하는 그 템프 데이터 서비스의 구현 클래스를 이제 만든 거죠.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바꿔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일단 DB에는 DB대로 저장을 하고 API 호출은 API 호출대로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템프 데이터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제 보스 템프 데이터 서비스 구현체를 따로 만들었고, 이 구현체에서 이제 양쪽에 저장하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구조는 이래요. 그 템프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저장하는 서비스에서 사용을 할 건데, 그 템프 데이터 서비스의 구현체가 API를 호출하는 구현체가 있고, 그다음에 DB 연동을 하는 구현체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다 저장 처리하기 위한 이제 보스 템프 데이터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스 템프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주입 처리를 했습니다. API 서비스가 이제 멀쩡하게 잘 동작하네,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구현체들을 다 사용하지 않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세이브 서비스가 API 템프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이제 주입 처리를 이제 변경을 했죠. 주입 설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임시 용도로 사용하던 데이터마저 DB에서 제거를 했어요. 이러면서 API, DB에 저장하던 것을 외부 API를 사용하는 구조로 이제 전환하는, 변경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API를 따로 분리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뭔가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기존 구현을 그대로 냅두고 다시 새 구현을 만든 다음에 새 구현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 소개한 책에서 브랜치 바이 앱스트랙션이라고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패턴을 적용한 결과 뭐 어떤 이점이 있냐? 일단 기존 코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소스 코드 브랜치를 길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별도 브랜치를 추가하지 않고 서비스 분리를 진행할 수 있게 코드 구조를 먼저 바꾼 거죠. 추상화해서 기존 코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새 구현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주 뭐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인 적용이 또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운영에서는 DB 연동만 사용하는 설정을 적용시켰고 로컬 개발할 때는 API 연동하는 설정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외부에 이제 서비스를 분리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운영 환경에서는 둘 다 사용하는 버전을 적용했고 개발 환경에서는 뭐 API 버전만 사용하는 그런 버전을 또 적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 서비스 불리한 서비스 검증이 다 끝난 다음에는 운영 환경에서 API 버전만 사용하게 다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롤백도 이제 가능한 구조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 브랜치 바이 앱스트랙션, 그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에서 소개한 저 패턴의 실 적용 사례를 간단하게 공유해 봤습니다.